안녕하세요. 이상일의 일석이조입니다. 7월 7일 서울에서는 북한과 관련해서 기념비적인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국군포로로 북한에 억류되어서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노사옹 한재복 씨가 북한 당국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노역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이분들의 요구를 100% 수용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7단독 김영하 판사는 북한 당국과 김정은이 노사옹 한재복 씨에 대해서 각각 2,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봤다면 그 국민은 대한민국 내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즉 소송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재판권 행사와 소송을 통해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국내에서 물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북한 당국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 줄소송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노사옹 한재복 씨는 2001년에 북한에서 탈출했습니다. 1953년 한국전 정전 후 북한에 억류되어서 평안남도 강동군 탄광에서 33개월간 강제노역을 하는 등 지옥 같은 생활을 하다가 2001년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으로 귀환을 한 분들입니다. 2000년과 2001년에 우리 국군 포로들이 북한을 많이 탈출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오신 분이, 그때 오신 분이 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노사옹 한재복 씨를 제외한 다른 분들도 소송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 포로 한 8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가족들, 북한에 강제 납북된 분들 한 1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그분들의 가족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서 희생된 우리 장병들의 유가족들, 2008년 금강산 관광하다 피격당해서 돌아가신 박광자 씨 가족,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난달에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모임 한변이란 변호사 단체에서 일부 납북자 가족을 대리해서 대한민국 법원에 북한 당국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법원 판결에서 북한을 어떻게 봤느냐, 북한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것도 관심사였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체계상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국가 불법 단체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본다면 그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통상 손해배상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주권 면제 이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권 면제 이론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봤을까요? 우리 법원은 북한을 비법인 사단으로 봤습니다. 즉 종중, 동창회 같은 그런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그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얼마든지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충분히 고려한 법원의 판단이어서 저는 사리에 맞는 판단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사옹 한재복 씨는 원래 2016년에 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의 비참한 생활과 관련해서 북한 당국과 김정은의 책임을 묻고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각각 1억 6천만 원씩 하라는 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다 이분들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깎았습니다. 김정은이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상속분, 즉 2,100만 원만 손해배상하라, 이렇게 청구액을 변경을 했고요. 우리 법원은 그 청구액을 100% 수용을 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강제노역이라는 불법 행위는 김일성 시대에 발생을 했지만 김정은은
북한이라는 비법인 사단의 실질적인 책임자이고 대표이고 또 김일성, 김정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정은을 상대로 이어질 줄 소송에서도 김정은의 여러 가지 책임, 비록 김정은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에 발생한 불법 행위라 하더라도 김정은이 그 비법인 사단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연대 책임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 이런 판결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노사홍 한재복 씨는 판결문을 한 일주일 뒤에 받게 된다고 합니다. 판결문을 받는 대로 그 판결을 내용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 관심이 쏠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 북한의 자산을 어떻게 압류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국내에 북한 자산이 좀 있습니다. 노사홍 한재복 씨가 생각하는 2100만 원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을까? 앞으로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인단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갖고 있는, 법원에 공탁해 놓고 있는 북한에 줄 돈 20억 원 정도를 그 법원에 공탁해 놓고 있는데 거기서 2100만 원씩 추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씨가 이사장으로 활동했던 그런 재단입니다. 임종석 씨가 사실상 주인 역할을 하는 재단입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부이사장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우상호 의원도 재단의 이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펀드 환매 중단으로 5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지금 야기해서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주인, 창업자인 이혁진 씨, 지금 2018년 3월에 해외로 도피해서 자취를 감춘 이혁진 씨가 또 이 재단의 이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004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 하면 우리 한국의 많은 방송사, 신문사, 언론사들이 북한 조선중앙TV 등 여러 가지 북한의 당국의 자료를 보도용으로 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언론사들이 저작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2004년에 생겼는데 이 재단이 북한 당국과 소위 저작권료 계약을 맺어서 우리 방송사나 출판사 등이 쓰는 북한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 재단이 돈을 걷어서 북한에 돈을 주는 것이죠. 2004년부터 2008년 박항자 씨 피격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쭉 저작권료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서 북한에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나 박항자 씨 사건이 생기고 우리가 제재를 하면서 송금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지금 그 저작권료를 북한에 주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그 돈을 법원에 공탁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20억 원가량 지금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도 대한민국의 여러 방송사들이나 신문사가 보도한 내용들, 그 영상들, 기사들을 북한 노동신문이나 북한 조선중앙TV도 일부 씁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한테 저작권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그런
영상물, 출판물들을 우리 내에서 언론사나 출판사가 쓰면 저작권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남북 교류 경제 문화 교류 협력 재단 이걸 통해서 주기 때문에 사실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사홍 한재복 씨는 이 재단이 법원에 공탁해 놓고 있는 이 돈을 압류하는 형태로 일단 법원에 압류 명령을 해달라는 이런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될 거고, 또 임종석, 송영길 지금 현 정권의 실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곤란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홍 한재복 씨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법원에 공탁해 놓은 돈을 압류 추징하는 시도를 한다면 북한 당국이 발끈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번 법원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굉장히 아마 큰 불만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 또 북한에 갈 저작권료를 소위 압류 추징하는 이런 시도를 노사홍 한재복 씨 측이 하게 된다면 북한이 발끈할 가능성이 있고 문재인 정부는 매우 곤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관계자들 또 불편한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종석, 송영길, 우상호 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문재인 정부의 관계자들, 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들께서도 이 법원 판결로 인한 파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의 깊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의 일석이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